일본은 지금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 미친 한국인들, 일본 언론의 이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무려 700대 양산하겠다는 초대형 계획을 공식화한 순간, 일본 내 정치권과 군사 전략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위대를 내세우며 강력한 항공 전력을 자랑해왔다. 하지만 KF-21이라는 괴물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고 그 숫자가 100대도 300대도 아닌 700대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긴급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KF-21은 단순한 한국형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한 차세대 전투기다. 일본이 F-35 도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용 효율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한국은 KF-21의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무장, 전자전 능력까지 통합하는 업그레이드를 예고했다. 즉, 단순한 스텔스 전투기를 넘어 전 영역 작전이 가능한 진정한 멀티롤 킬러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최대 군사 포럼에서는 한국의 항공력이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절망적인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700대라는 숫자는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확충이 아니라 수출까지 감안한 전략적 수치로 해석되며 인도네시아,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다수 국가들과의 공급망 구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결국 일본 내 보수 언론은 한국이 군사대국을 향해 본격 질주하고 있다며 비상경고를 울렸다. 그리고 이 경고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수량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 전략이 이제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지금 진짜로 두려워하는 이유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며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한국이 KF-21 양산 계획을 발표하기까지 그 배경에는 복잡하고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 단순히 전투기 700대를 만들겠다는 숫자 노름이 아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항공 전략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KF-21 양산 계획은 한국 공군의 미래 교체 수요에 정확히 맞춰져 있다. 현재 한국 공군은 F-4 팬텀, F-5 프리덤 파이터 등 노후 전투기들을 대거 퇴역시키고 있다.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수량이 최소 120대에서 최대 250대. 여기에 KF-16의 일부 대체분과 미래 무인기 및 유무인 복합전력 체계를 감안하면 최소 300대 이상이 자체 수요로 잡힌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내 수요 외에도 수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파트너십은 물론 최근 들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UAE, 폴란드 등이 실질적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제공될 수출 물량까지 감안하면 700대는 결코 무리한 숫자가 아니다. 또한 한국은 KF-21을 단순히 전투기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플랫폼이다. 기본형은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지만 블록 2, 블록 3에 들어서면 무인기 통제, 전자전, 정찰, 지휘 통제 등 다양한 임무에 확장 가능하다.
즉, KF-21 한 기가 앞으로의 전장에서 수십 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다목적 노드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만드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예측 가능한 정비 주기, 전 세계 운영국 간의 통합훈련 체계까지 모두 준비 중이다. 이른바 KF-21 에코시스템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며 매년 최소 5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구축했다. 게다가 국내 600여 개 방산기업이 참여하면서 KF-21은 단순한 한 회사의 프로젝트가 아닌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의 총력전으로 변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군사기술적으로 추월했고 이제는 국제 수출 시장에서도 일본을 압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위대 고위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한국은 단기간에 불가능해 보이던 항공 자립을 해냈다. 우리도 이제는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다. 이제는 아시아 방위산업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전면전의 중심에 서 있다. KF-21 양산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일본 언론이 아니라 미국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었다. 그들은 KF-21의 설계, 추진체계, 레이더 성능뿐만 아니라 운영 독립성이라는 점에 집중했다. 즉,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용 제한, 운용 제약, 업그레이드 간섭 등이 KF-21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KF-21은 미국산 S 레이더가 아닌 하나 시스템이 독자 개발한 S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공대공 미사일 또한 미국 외 다수 국가의 무장을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 자율성은 기존 미제 무기를 쓰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압박 속에서 운용 자유를 보장받는 전투기를 원하고 있으며 KF-21은 바로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존재다. 실제로 필리핀은 이미 FF-50을 도입한 경험이 있고 운용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졌다. KF-21 도입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별다른 장벽이 없다. 게다가 KF-21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확장 가능한 스텔스라는 개념이다. 기체는 스텔스 구조를 기반으로 하지만 완전 스텔스화는 블록 3 이후에 진행된다. 즉, 초도 양산형은 비용 대비 성능에 집중하고 후속 개량형은 첨단 스텔스 능력과 자율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는 개발 리스크를 낮추고 수출국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조차도 실현하지 못한 전략이다. F-35는 하나의 구조로 통일되어 있어 국가별 특화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KF-21은 기본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무장, 센서, 통신, 항법 체계를 모듈 방식으로 설계하여 각국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KF-21 글로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패키지는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훈련, 정비, 기술 이전, 운용 매뉴얼까지 포함된 일괄 공급 방식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일본은 결정적인 패착을 드러낸다.
일본의 F-2 후계기 개발은 미국과의 협력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핵심 기술과 부품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다. 즉, 일본은 여전히 기술 식민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기술적 독립과 시장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국제사회가 지금 왜 KF-21에 열광하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이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방산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경쟁자이자 새로운 옵션이 되어가고 있다. KF-21의 영향력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외교와 경제, 나아가 국가 위상 전반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이 이 전투기를 통해 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고 팔 수 있는 국가라는 독립적 정체성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수십 년간 아시아 항공기술의 선두주자였다. 항공자위대는 F-15J, F-2, F-35A, B 등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기술 집약적인 방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미국 중심이다. 전투기 개발부터 운용, 업그레이드까지 대부분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미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작전 능력이 반토막이 된다. 이와 달리 한국은 KF-21을 통해 비미국 중심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중립국 또는 비동맹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국가들이 KF-21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 하나 일본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KF-21이 단순히 군용 플랫폼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민군 겸용 무인기, AI 기반 전투 네트워크, 위성 통합 체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판매를 넘어 군사기술 패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 기술들을 묶어 K-디펜스 네드라는 이름으로 통합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은 KF-21이 중추가 되어 주변 플랫폼들을 제어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즉, KF-21은 단독 기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하늘 위의 지휘소이며 미래 전장의 AI 허브이며 동시에 한국 방위산업을 견인할 성장 엔진이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방위산업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F-2 후계기 개발은 일정 지연과 예산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국 내 수요 외의 수출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미쓰비시는 2024년 기준 신규 군용기 수출 계약을 단 하나도 체결하지 못했고 일본 정부조차 방위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KF-21 양산을 통해 10년 내 글로벌 수출 1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우주 분야를 GDP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삼고 있다. 즉, 일본이 군사력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 모두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단순히 언론의 자극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실패와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바로 KF-21이 있다. 그것은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내미는 기술 독립 선언서다.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KF-21의 본질적 위협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시간이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데 약 6년, 양산 체계까지 포함하면 총 10년 내 모든 프로세스를 완성했다.
반면 일본은 F-2 후계기 개발이 2010년대 초부터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시제기도 나오지 않았고 양산은 최소 2035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 10년의 시간차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속도와 결단력의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방위사업청, 공군, K, 중소부품업체까지 하나의 프로젝트 목표하에 민관군이 통합된 반면 일본은 부처 간 이해충돌, 예산 갈등, 기술 제약 등으로 갈팡질팡했다. 두 번째는 유연성이다. 한국은 KF-21을 블록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구조를 택했고, 이는 시장 반응에 따라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반면 일본은 완성도 높은 단일 기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국 완벽한 하나를 추구하다가 팔 수 없는 제품이 되는 아이러니에 빠진 것이다. 세 번째는 시장성이다. KF-21은 중형급 전투기 시장이라는 틈새를 정확히 노리고 있다. 경량급은 FA-50, 중형급은 KF-21, 그리고 향후 무인기와 복합 운영체계까지 확장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중 복합체계를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일본은 여전히 고성능 고비용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된 자국 수요 외에는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차이점은 결국 국제사회가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아세안, 중동,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한국이 그들에게 합리적이고 유연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KF-21이다.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아시아 각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길이며 기술 자립을 꿈꾸는 국가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자 희망이다. 일본이 불안해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단순히 군사력의 격차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의 구심점이 서서히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 KF-21 700대 양산 계획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야망과 방향성을 압축한 코드이며 그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KF-21의 양산 계획이 가진 상징성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이 외부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세계 5위권 방산 강국인 일본조차도 독자 전투기 개발에 수십 년이 걸리고 수출도 막혀있는 현실에서 한국이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KF-21이라는 실전 플랫폼을 완성하고 양산 체계까지 구축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구매국이 아닌 제공국으로 전환됐다.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로, 기술을 수입하던 국가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국가로 변모한 것이다. 이는 곧 국가의 위상 그 자체를 바꾼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기술 종속국으로 보지 않으며 KF-21은 그 전환점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KF-21은 단지 어떤 전투기가 아니라 어떤 국가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무기다. 그리고 그 어떤 국가는 바로 위기를 의심을 신념으로 바꾸고 종속을 자주로 바꾼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이를 보며 분노와 당혹감을 느끼는 이유는 한국이 보여준 이 변화가 일시적인 기술의 반짝임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와 시스템의 성과라는 점 때문이다. KF-21은 단순히 전장을 누비는 기계가 아니라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를 바꾸는 힘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 힘을 700기로 증명하려 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선언은 이미 진행 중이며 KF-21은 그 중심에서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이제 일본이 던졌던 그 표현, 미친 한국인들은 더 이상 비난이 아니다. 그것은 인정이며 두려움이며 그리고 세계가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경고다.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 한 대가 아시아의 전략 지형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전투기는 지금 엔진을 켰다.